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30만 용산가족 여러분, 구청장 성장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30만 구민들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은 오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견디고 계시는 우리 30만 용산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두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용산 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 대한 용산구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얼마 전 8.4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중심부인 용산 정비창 부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1만 세대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발표는 2012년 수립이 되었던 국제업무지구 내에 주거시설 3,000세대 개발 계획안보다는 물량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국제업무지구 본래의 기능이 훼손될 것이라는 염려와 걱정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 의회도 지난 8월에 정부가 주택 건설 계획을 용산 구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원안대로 추진을 하고 개발 계획 수립 시에 우리 용산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배경에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그간 용산 정비창 개발과 관련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로 상가 40-1번지 일대에 위치한 대지 면적 52만 제곱미터, 약 16만 평의 규모의 철도 차량 정비창은 지난 2006년 정부의 철도 경영 정상화 종합 대책에 따라서 국제 업무지구로 개발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같은 해 코레일은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자 공모를 하고 2007년 서울시와 서부 이촌동을 포함한 통합개발 합의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합의안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국제 업무, 상업, 주거, 문화시설 등이 계획이 돼서 2010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을 고시를 하고 2011년 드림허브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을 하고 개발 절차를 진행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섣부른 계획과 글로벌 금융위기, 출자사 간의 반목으로 사업은 2013년 좌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드림허브가 자산담보 기여보험 이자 52억 원을 갚지 못해서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를 선언을 하자 최대 주주였던 코레일도 사업 청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업이 재개된 것은 2016년부터입니다. 드림허브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코레일이 용산 역세권 개발 기본 구상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영역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현재 용산 정비창 부지의 구체적 개발 구상을 위한 용산 정비창 개발 가드라인을 마련하고 영역을 내년인 2021년 12월까지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용산 구민의 의견이 무시된 국토부의 발표에 용산구의 계획을 비롯한 용산구청의 입장과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청의 계획과 입장 그리고 대응 방안을 일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개인이나 일반 기업의 소유가 아니고 코레일 소유의 철도 부지에 대한 개발로서 코레일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합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업으로 우리 용산구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개발 계획에 대한 입안권을 가지고 있고 국토부가 승인을 하는, 말하자면 용산구는 개발 계획 수립에 있어서 입안권조차 없는, 법적 권한이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용산구에서는 개발 계획이 있을 수도 없고 저희들이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다, 법률적 지위에 처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용산 정비창을 국제 업무 중심의 새 거점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고 주택 공급도 이 원칙 하에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말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한다는 서울시의 방침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가 용산 정비창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첫걸음인 지구 지정을 내년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용산구는 개발 계획을 수립할 입안권은 없습니다마는 서울시의 도시개발 계획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라든가 의견 조회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세부 개발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민들의 의견 적극 수렴을 하고 우리 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는 언론 보도라든가 각종 SNS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일관되게 지장을 해왔었습니다. 용산은 서울의 중심이고 남북철도가 연결이 되면 유라시아로 통할 수 있는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개발이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는 글로벌 기업이라든가 금융 허브, 국제 컨벤션 센터 등이 유치가 되고, 그래서 뉴욕의 맨하탄을 능가하는 그런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언론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나 국토부 관계자도 같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일관되게 전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는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는 동시에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국제업무지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 사업은 긴 안목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정부의 일회성 발표를 가지고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6년 당시 서울시장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고 한강변에 인접한 서부 이촌동 통합 개발을 통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그래서 서부 이촌동 일대가 찬성파 반대파로 나누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8호 부동산 대책 발표로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정권이 바뀌고 또 장관도 바뀌고 내년 4월 달에 당선이 되어야 할 시장에 또 계획이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용산구청장도 바뀌고 많은 것들이 지난 후에 그래도 그때 결정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들인데 지금 우리가 이런 일로 너무 진을 빼야 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용산 국제업무지구 자리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청장은 이런 기조를 가지고 앞으로도 구정을 힘있게 끌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우리 용산이 세계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용산공원, 용산역, 서울역을 거점으로 철길과 연계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갈 국제교통금융허브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 곁에는 맨하탄이 있는 것처럼 용산에는 용산공원 옆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구민들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을 하고 구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용산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상황 속 착한 임대인 정책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라고는 사상 초유의 사례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들을 생각을 하면 구청장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임대료 부담에 한숨 짓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난 3월 구청장인 제가 착한 임대인 응원 챌린지에 직접 참여한 것을 필두로 해서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등 착한 임대인 운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천동 신동아 쇼핑센터 외에도 용문시장, 후암시장, 이태원시장 등 용산구 전역에 걸쳐서 288명의 착한 임대인들께서 이 운동에 동참을 하였고 중소상공인 310개 업체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 전개와 병행을 해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외면하지 않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구유재산 임대료도 최대한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31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구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개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 구 소유의 건물을 영업 목적으로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총 21개소에 5,543만 원의 감면 혜택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중순 이후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2차 임대료 감면을 추진을 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계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을 위해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임대료 감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장애인 복지단체 등은 개별 법령에 근거해서 구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이미 감면이 가능한 최대치를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지역 내에 있는 공익단체들이 부담하는 구유재산 임대료를 적극적으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상당수 단체들이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구유재산 임대료 감면 외에도 지역 내의 소상공인, 민간사업자와 구민을 돕기 위해서 차량 진출입로, 시설 안내 표지판, 가로 판매대, 그리고 지상과 지하 연결통 내에 부과가 되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 조명료 25%를 감면을 해서 총 944건에 6억 3,897만 원을 감경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년도 교통유발금 15%를 감면하여 1,370건에 7억 6천만 원을 경감을 했습니다. 202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110억의 일자리 기금 대출금리도 기존의 절반인 연 0.8%로 낮추어 주었습니다. 우리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80억 원을 지원하고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22억 원을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들의 매출 확대를 돕기 위해서 100억 원 규모의 용산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꺼져가는 지역상권의 불씨를 되살리는 정책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의 종착점은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정부와 서울시의 추가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구정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을 해서 우리 구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60회 용산구의 임시의 구정진을 통해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말씀을 최대한 구정에 반영해서 30만 우리 용산 가족 모두가 행복한 용산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답변은 소관국장들로 하여금 좀 더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